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리포트 하나를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예요. 현대차, 본질적 변화와 금융 효자 사업. 제목부터가 꽤 긍정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실적이 좋았다 이런 숫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 특히 이거 좀 놓치기 쉬운데 금융 부문의 역할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리포트가 도대체 왜 이렇게 현대차를 좋게 보는지, 그 근거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본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지, 또 금융 부문은 왜 효자 사업이라고까지 부르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리포트 내용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단순히 최근 실적이 좋았다,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정확합니다. 이 리포트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호실적,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체질 개선, 그리고 생각보다 이 금융 부문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리포트 초반부터 상당히 좀 단호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FY22에서 24년까지 실적이 좋았는데 이게 뭐 단순히 원화가 약세였거나 반도체가 좀 부족해서 반사이익을 받거나 이런 외부 환경 덕분만은 아니다. 딱 선을 긋네요. 네, 그쵸.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정점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피크아웃 우려도 슬슬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우려가 있죠. 근데 이 리포트는 왜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 리포트 표현이 재밌는데 체질 개선이 아니라 그냥 다시 태어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다시 태어났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잠깐 좋았던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현대차의 사업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요. 그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바로 제품 믹스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겁니다. 판매하는 차종 구성이요. 제품 믹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게 확 와닿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7년에는 현대차 전체 판매 중에 세단이 63%나 됐고 SUV는 한 29% 정도였는데 네, 그때는 세단이 훨씬 많았죠. 근데 리포트에 나온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게 확 바뀌어서 SUV 비중이 55%까지 늘고 세단은 32%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역전이 된 거죠. 와, 계산해보면 전체 판매 구성에서 한 25%포인트 정도가 세단에서 SUV로 넘어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차 종류가 바뀌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이 있다. 네, 수익성 구조가 바뀌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보통 자동차 업계에서는 비슷한 급이면 SUV가 세단보다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좀 더 비싸죠. 그리고 대당 남는 마진율도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판매 중심이 이렇게 수익성 좋은 SUV로 옮겨갔다는 건 단순히 차를 많이 판다, 이걸 넘어서서 한 대를 팔아도 이익을 더 많이 남기는 구조로 회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리포트는 이걸 본질적 변화의 핵심 근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네시스 브랜드 성장세도 정말 대단하네요. 전체 판매량에서 제네시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에는 1.9%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5.6%까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제네시스 브랜드 안에서도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요. 2017년에는 제네시스의 SUV가 아예 없었는데 0%, 지금은 제네시스 판매의 66%, 와, 3분의 2가 SUV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 자체도 키우면서 그 안에서도 또 SUV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을 한 거죠. 야, 이거 정말 어려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낸 거네요. 프리미엄 강화랑 SUV 중심 재편. 그렇죠. 그래서 이 리포트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현대차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그냥 가성비 좋은 대중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다. 돈 잘 버는 SUV 그리고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중심으로 판매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게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변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리포트 분석의 또 다른 한 축, 금융 부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이 리포트가 금융 부문을 효자 사업이라고까지 불렀는데 이게 좀 흥미없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 보면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자동차 할부금융 연체율이 사상 최고다. 이런 좀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연체율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금융 환경 속에서 어떻게 현대차 금융 부문이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건지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데 리포트는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대차 금융부문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다. 이 점을 주목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실제 숫자를 보면 딱 드러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현대차 금융부문 전체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약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돼요. 와, 상반기에만 1조 2천억이요? 네, 이게 현대차 전차 영대 영업이익의 17%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부수적인 사업이 아닌 거죠. 상당한 비중이에요. 특히 그 미국 법인 현대캐피털 아메리카 HCA 실적이 대단하네요. 상반기 영업이익만 7,4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요? 네, 그렇죠. 아니, 돈 빌리는 비용, 조달 비용은 계속 오르고 연체율 각정도 커지는데 어떻게 이런 실적이 가능했을까요? 리포트는 이유로 뭐라고 분석하나요? 리포트 분석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요? 네, 자동차 판매 실적이라는 거는 경기도 타고 신차 나오면 확 늘었다가 좀 줄었다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들쭉날쭉하죠. 근데 한 번 계약된 자동차 금융상품, 뭐 할부나 리스 같은 거는 보통 계약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어요. 그러니까 금융 부문은 이 자동차 판매 실적의 단기 변동성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회사 전체 이익의 변동성을 좀 막아주는 뭐랄까 안전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에요. 아, 그러니까 신차 판매가 좀 주춤해도 이미 팔아놓은 차들의 할부금이나 리스료는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이게 갑자기 확 꺾이지 않게 받쳐준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에요. 앞으로요? 어떻게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은 고금리니까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달 비용은 줄어드는데 기존에 계약된 장기 상품에서 들어오는 이자 수익은 그대로거나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오히려 이익 개선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 같은 거네요. 금리 하락기에.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네, 세 번째는 뭔가요? 이게 또 중요한데 HCA가 관리하는 대출 포트폴리오의 우량성이에요. 리스크가 낮다는 거죠. 아, 고객들 신용도가 좋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HCA가 취급하는 자동차 대출, 오토론 고객 중에 신용도가 아주 높은 프라임 등급 고객 비중이 무려 90%에 달한대요. 와, 90%요? 엄청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자동차 금융시장 전체 연체율이 올라가더라도 HCA가 실제로 떠안게 될 부실 위험은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리포트는 보는 거죠. 물론 뭐 90%라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업계 평균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라는 평가예요. 아하. 프라임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시장 전체 연체율 상승 충격에서 좀 비켜나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현대차는 그냥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금융자회사의 어떤 사업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자 사업이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야, 듣고 보니 정말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품 믹스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변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버텨주는 이 금융 부문의 강점,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 리포트가 현대차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업종 내 최선호주 탑픽으로 꼽았군요. Sum of the parts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보통 사업 부문별 가치 합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썼다고 설명해요. 각 사업부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치는 거요? 맞습니다. 각 사업부 가치를 개별적으로 본 다음에 다 더해서 전체 기업 가치를 매기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내년 FY25랑 내후년 FY26 평균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각 부문의 다른 가치 잣대, 그러니까 다른 PE 배수를 적용했다는 점이에요. 아, 다르게 적용했다?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목표 PE, 그러니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요. 이걸 8배를 적용했어요. P 8배.
금융 쪽 안정성을 놓게 봐서 좀 후하게 쳐준 거군요. 그럼 자동차 같은 다른 사업 부문은요? 네, 자동차 같은 다른 사업 부문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목표 PE 5.5배를 적용했습니다. 5.5배요.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은 금융보다는 경기 변동성도 크고 경쟁도 더 치열하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각 부문별로 가치를 계산해서 다 합치니까 목표 주가 30만 원이 나왔다. 이게 리포트 설명입니다. 리포트는 현재 주가가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네요. 첫째는 미국 같은 데서 관세 때릴 수도 있다는 우려. 이게 시장에 너무 과하게 반영돼 있다. 둘째는 전기차 전환 같은 중장기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 제대로 공감하거나 가치를 매기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네요. 그렇죠. 시장이 아직 현대차의 이런 구조적인 변화나 특히 이 금융 부문이 가진 숨겨진 가치를 제대로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리포트는 심지어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자동차 부문 PE를 진짜 낮게 잡아도 지금 주가는 여전히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지금 주가는 좀 싸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릴 만한 계기, 촉매제, 트리거가 될 만한 이벤트들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이벤트를 주목하고 있나요? 우선 9월로 예정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꼽았어요. 여기서 뭐 회사의 중장기 비전이라던가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게 좀 나오면 시장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아, 투자자들 만나는 행사요? 네. 그리고 또 지금 GM이랑 협력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범위가 좀 더 구체화되고 시너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 하나인 이 관세 문제. 이게 실제로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주가에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이 리포트 논리를 쭉 따라와 보니까 결국 자동차 사업 자체의 수익성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계속 내주는 금융부문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은 낮추고 성장 가능성은 더 높여주기 때문에 현대차를 최선호주로 꼽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 점을 짚으셨습니다. 본업인 자동차에서의 체질 개선 성공, 그리고 금융이라는 든든한 지원군, 이 둘의 시너지를 아주 높게 평가한 분석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이 증권사 리포트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현대차가 최근에 보여준 좋은 실적, 이게 그냥 운이나 외부 환경 덕분이 아니라 돈 잘 버는 SUV랑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본질적 변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고금리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금융 부문이 기대 이상으로 잘 버텨주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회사 전체 이익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효자 사업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분석가들은 현재 주식시장이 현대차의 이런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금융 부문이 주는 안정성의 가치를 아직은 충분히 알아주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회사가 특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얼마나 중요한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숨겨진 가치가 어떻게 다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자동차 몇 대 팔았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금융 역량까지 갖춘 복합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자동차 산업의 변화나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전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오늘 살펴본 리포트가 제시하는 것처럼요. 기업 내부의 어떤 사업 구조 개선 노력, 이것과 더불어서 그 기업들이 가진 금융 서비스 자회사의 경쟁력이나 안정성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관점에서 주목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